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담론이 펼쳐지는 토론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1928년에 출간된 SS 반다인의 황금기 추리문학 대표작이죠. 그 파일로 벤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그린가 살인사건입니다. 네, 작중에서 그린가의 대학살이라 불리는 이 참극은 출간 당시 독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하고 또 매력적인 분석의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참극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것은 한스 그로스의 범죄학 지식과 저택의 공간적 제약을 완벽하게 역이용한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퍼즐일까요? 아니면 폐쇄된 가족관계와 억압된 트라우마가 폭발하여 만들어낸 심리적 병리 현상의 비극일까요? 그 현장에서 20년 넘게 강력범죄의 물리적 흔적과 증거를 추적해온 수사관의 시각에서 저는 이 사건이 범죄학 매뉴얼을 철저히 계산해낸 치밀한 물리적 트릭이자 저택이라는 공간적 감옥이 만들어낸 완벽한 기계적 범죄 설계라고 확신합니다. 반면 무의식과 인간의 깊은 심연을 탐구하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 참극이 단순한 기계적 퍼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물리적 트릭은 살인을 현실화하기 위한 표면적인 도구에 불과하죠. 진짜 살인마는 14년간 억압된 열등감, 그리고 그린 저택 안에 고여있던 유해한 심리적 역학이 빚어낸 필연적인 정신병리학적 붕괴입니다. 방금 표면적인 도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현장 수사관의 눈으로 보면 그 도구의 정교함이 감정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범죄 수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뼈대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범행은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적 제약과 과학적 범죄학의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인은 밀폐된 환경 속에서 저택 내 비밀도서관에 있던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한스 그로스의 예심판사 수첩을 말 그대로 범행의 레시피로 사용했습니다. 네, 범죄역 책을 그대로 따라했죠. 그렇죠. 눈 위에 찍힌 불가능한 궤적의 발자국이나 렉스 그린을 죽인 비밀 패널 뒤에 조작된 총, 그리고 아다 자신이 혐의를 벗기 위해 입은 교묘한 비스듬한 총상까지. 제가 현장에서 수십 건의 살인사건을 다뤄봤지만 우발적인 감정이나 심리적 붕괴만으로 이런 고도로 숙련된 물리적 트릭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탐정 파일로 벤스 역시 발자국에 대한 귀납적 추론과 사실관계를 무려 100여 개의 문단으로 정리하는 논리적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죠. 이것은 이성과 과학이 이끌어낸 퍼즐의 승리입니다. 물리적 트릭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도구들이 과연 어디서 파생되었는가를 묻고 싶거든요. 벤스조차 진범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물적 증거보다는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크게 의존했죠. 진범인 입양아 아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녀는 무려 14년 동안 가족 내에서 하녀 취급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네, 상황이 참혹하긴 했죠. 맞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른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지독한 원한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여기에 주치의인 폰 블론과 의붓언니 시벨라의 관계를 지켜보며 느낀 격렬한 질투심, 그리고 이 끔찍한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더해졌습니다. 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단순한 계획 범죄가 아닙니다. 억압된 증오심이 뒤틀린 낭만주의적 망상과 결합하여 발현된 악마적 빙의와도 같은 심리적 폭발이었죠. 그 거대한 폭발력이 한스 그로스의 매뉴얼이라는 형태를 빌려 세상에 나온 것뿐입니다. 심리적 폭발이라는 비유는 아주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폭발을 가능하게 한 물리적 구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토비에스 그린의 유언장이 만들어낸 저택의 역할을 다시 짚어보죠. 그는 온 가족이 뉴욕 맨해튼의 저택에 25년간, 즉 1932년까지 함께 살아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소위 클로즈드 서클을 만들어냈습니다. 추리소설의 밀실구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히 차단된 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용의자와 피해자가 고립되는 추리소설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물리적 제약 말입니다. 저는 이 공간적 결박이야말로
완벽한 연쇄살인을 가능하게 한 제1의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용의자군을 가족과 고용인으로 좁히고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이 물리적 세팅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런 치밀한 플롯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유언장이 물리적 경계를 쳤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적 결박이 곧 심리적 압력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린저택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1920년대 미국의 현대적 삶과 대비되는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전통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하반신 마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식들을 끊임없이 저주하는 어머니, 서로를 맹렬히 경멸하는 남매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쓰디쓴 말과 음침한 침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숨막히는 도끼가 바로 아다의 정신세계를 오염시켰고 범행을 잉태하게 만든 근본적인 토양입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매일같이 반복된 이 심리적 폭력이 없었다면 단순히 유산을 독차지하겠다는 계산만으로 5명에 달하는 가족을 무참히 학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10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으로서 저는 범행의 실행 과정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하게 되거든요. 철저히 계산된 건축적 역학이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해서 누구나 범이학 매뉴얼을 살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다는 강도로 위장하여 줄리아의 심장을 정확히 쏘았고 자신에게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비스듬히 총을 쏘아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알리바이 트릭은 확실히 교묘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렉스를 죽일 때 사용한 수법을 보십시오. 문이 열리면 격발되도록 비밀 패널 뒤에 총을 설치하는 기계적인 함정을 팠습니다. 이런 수법들은 인간의 격정이나 원한 같은 감정만으로는 결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설계한 고도의 이성적이고 기술적인 건축적 살인입니다. 감정을 배제했다고요? 저는 오히려 감정이 이성을 완벽하게 지배한 결과라고 봅니다. 벤스조차 아다가 그 범죄학 책들을 탐독한 이유를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나 치밀한 설계를 위해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벤스는 그녀가 그 책들을 읽은 이유가 그녀의 억눌린 증오심을 위한 악랄한 분출구이자 그녀의 오염된 본성에 공명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짚어냅니다. 즉, 책이나 기계적 설계 자체가 살인의 원동력이 아니라 사랑과 증오, 질투가 뒤섞인 백열광 같은 강렬한 감정이 수단으로서 범죄학을 집어삼킨 것이죠. 범죄학을 수단으로 썼다는 건 결국 이성적 통제가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죠. 특히 어머니인 그린 부인을 살해한 방식을 보시죠. 스트리크닌을 먹여 가장 고통스럽게 독살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계적 설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억압되어 온 분노의 크기에 비례하는 과학적인 심리적 복수극입니다. 효율성만 따졌다면 훨씬 깔끔하고 고통 없는 방법을 택했을 겁니다. 스트링닌의 고통이 과학적인 복수라는 분석은 확실히 정신분석학적으로 매우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존 이 소설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수사 방법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가가 이 참극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았는지는 벤스가 사건을 푸는 방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23장을 보면 벤스는 사건의 내적 구조를 명시적인 개요 형태로 무려 100여 개의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범행 시각, 피해자의 위치, 남겨진 흔적 등을 교차 검증하죠. 이건 감정에 휩쓸린 수사가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의 정립입니다. 게다가 저택 밖 눈밭의 발자국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알아내고 이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범인의 동선을 파악해내는 대목을 보십시오. 아무리 범인의 내면이 심리적 병리로 가득 차 있다 한들 탐정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도구는 물리학과 논리학에 기초한 과학수사입니다. 이는 완벽한 증거 기반의 추론이자 정교하게 짜인 지적 퍼즐의 승리 아닐까요? 벤스가 100개의 문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귀납적 추론을 통해 퍼즐의 조각들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 즉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낸 결정적 계기는 결코 물리적 증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결말볼에서 아다를 진범으로 특정할 때 직접적인 물리적 단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시나요?
적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벤스가 진실을 꿰뚫어 본 것은 철저히 인간의 심리와 성격에 대한 통찰 덕분이었습니다. 벤스라는 캐릭터 자체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늘 라벤더색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미학자, 주류 남성성이 지배하는 1920년대 경찰 조직 내에서는 완전히 이질적인 주변인입니다. 마초적이고 물리적 증거에만 집착하는 히스 경사나 마컴 검사가 현장의 지문과 핏자국에 매몰되어 있을 때 벤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읽어냅니다. 늙은 집사 스프루트가 라틴어를 읽는다는 사실이 지닌 이면의 억압, 요리사 마나임이 가진 과거의 상처와 방어 기제 등 소외된 자들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짚어내죠. 애초에 발자국 추론조차도 범인이 이런 궤적을 왜 그렸는가 하는 범죄 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었다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물리적 증거의 한계를 뛰어넘은 범죄 심리학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확실히 벤스의 미학자적 기질이나 주변인으로서의 통찰력은 히스 경사의 전형적인 경찰 수사와 대비되며 텍스트에 엄청난 매력을 부여합니다. 심리적 단서가 마지막 결정타였다는 점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S.S. 반다인이 독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적 틀 자체는 철저히 페어플레이의 원칙에 입각한 기계적 퍼즐이라는 점을 저는 끝까지 옹호하고 싶습니다. 독자는 벤스와 동일한 타이밍의 모든 단서를 제공받습니다. 심지어 작가는 저택의 층별 평면도와 한스 그로스의 매뉴얼 내용까지 본문에 그대로 삽입해 두었죠. 만약 이 소설이 순수한 심리 병리극이었다면 굳이 이런 복잡한 도명과 과학적 레시피를 나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작가는 본질적으로 이 텍스트를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닌 독자의 지성을 시험하는 정교한 시계 태엽 같은 지적인 퍼즐로 설계한 것입니다. 범인의 억눌린 심리는 그 시계 태엽을 돌려주는 태엽감개 역할을 했을지언정 소설을 지배하는 거대한 구조는 결국 이성과 논리의 게임입니다. 반다인의 그 유명한 페어플레이 퍼즐 형식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독자에게 단서를 숨기지 않는다는 황금기 추리소설의 엄격한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냈죠. 하지만 반다인의 진짜 천재성은 그 건조한 도면과 법의학 매뉴얼이라는 뼈대 위에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병적은 심연을 아주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덧입혔다는 데 있습니다. 1920년대는 프로이트를 필두로 한 정신분석학이 대중적으로 뻗어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아다가 보여준 치밀한 위선, 14년간의 철저한 침묵 뒤에 숨겨진 그 광기 어린 빙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평면도나 단서의 모음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깊은 문학적, 심리적 전율을 선사합니다. 물리적 트릭과 도면이 범행의 뼈대였다면 심리적 병리는 그 앙상한 뼈대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고 숨통을 트이게 한 생명력입니다. 시계태엽 장치라는 말씀도 좋지만 저는 이 소설이 인간이라는 가장 복잡하고 고장나기 쉬운 유기체를 해부한 탁월한 임상보고서라고 봅니다. 듣고 보니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도 결국 이 작품을 황금기의 걸작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군요. 오늘 우리는 참극의 동력을 치밀한 법의학과 공간적 제약이 결합한 완벽한 기계적 범죄 설계로 보는 시각과 그 기저에 깔린 억압된 가족관계 및 파괴적인 심리 상태가 진짜 범인이라는 시각을 깊이 있게 교차해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단정 짓기는 정말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기계적 퍼즐의 정교함과 정신병리학적 붕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기에 지금 읽어도 촌스럽지 않은 것이겠죠. 결말부에서 아다가 저택 지붕을 도망치다 미끄러져 얼음장 같은 강물로 추락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뇌리에 깊이 남습니다. 과연 그것은 범행의 완벽한 물리적 설계가 자연의 섭리 앞에서 미끄러진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14년의 억압을 뚫고 나온 모든 복수극이 결국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심리적 파국이 낳은 자살이었을까요? 텍스트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 독자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정말 훌륭한 마무리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참극의 종착지가 철저한 이성적 계산의 실패인지 아니면 감정적 폭주가 만들어낸 필연적 파국인지 고찰해 보시는 것도 그림과 살인사건을 즐기는 최고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룬 한스 그로스의 매뉴얼 수법이나 심리적 역학 외에도 파일로 벤스 시리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시각적, 심리적 장치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한 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